자, 원에 대한 내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각자 또 선생님들이 다들 알려주신 내용이겠지만 자꾸 이제 반복해서 질문이 나오는 것들이라 하나 준비를 좀 해봤고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원을 보고 반지름과 중심을 구해내는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런 것들을 좀 해볼 거야.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한다라면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접선에서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다음 접선 길이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들이 수직이 된다라는 조건에 대해서 하나 볼 거고, 그 다음에 극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보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차근차근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첫 번째는 세 점이 주어졌어.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해봐라면 이게 어려운 것보다는 상당히 번거로운 내용일 거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일반형에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자, 그러면 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구해야 될 미지수가 3개잖아, 그치? 그럼 대입할 게 3개만 있으면 연립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해야 되니까 이 3개를 대입해서 x에 0 넣고 y에 마이너스 2 넣고 해서 연립을 해서 a, b, c를 구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보면 외심의 정의,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조금 간단할지 또는 여러 방법을 알아둔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봐서 구해야 될 게 이렇게와 이렇게와 이렇게라면, 외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요것의 수직이등분선, 그 다음에 이것의 수직이등분선, 세 개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지만 결국은 나머지 하나가 이 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니까, 자,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외심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을 잠깐 보자면, 이제 요 점을 구해내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가 뭐 0, 마이너스 2 이름은 붙여주지 않았으니까 점에 임의로 한번 써볼게. 그럼 여기가 1,5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점의 좌표만 구해낸다면 원의 중심을 알았고, 얘하고의 거리를 구해도 되고 얘나 얘하고의 거리를 구하면 걔가 반지름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명확한데, 자, 요 직선 방정식 구하고 그 다음에 요 직선 방정식을 구해서 그들의 교점을 구해내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차분하게 생각해 볼 것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자 하면, 자,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되니까 요 점이라는 건 이것의 중점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0,3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수직이 되니까 얘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2가 되지. 두 점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지.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지. 그럼 이제 이 직선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 방정식도 동일하게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중점이니까 2분의 1, 2분의 3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얼마니? 0, 마이너스 2면 1, 7. 그럼 요건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되니, 요거의 기울기가 7이니까 그럼 내가 구하는 것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되지.
이쪽 걸 할 걸 그랬나? 숫자가 조금 맞아. 구해내면 y는 마이너스 7분의 1x 그다음에 자 그래서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7분의 1x에 2분의 1 넣으면 2분의 3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더하기 7분의 11 이러니 2분의 1 넣으면 14분의 1 14분의 22 3 14분의 2분의 3 2분의 1 14분의 2 22 14분의 20 맞지? 22에 됐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이거랑 이거를 연립하면 되지. 자, 이것과 이걸 연립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4,1 이렇게 나오거든. 아, 그러니까 중심이 4,1이구나. 여기가 4,1이야. 중심 나왔고 반지름은 이제 뭐 이거나 이거나 뭐든 구하면 되겠지. 그럼 요거랑 요랑 y좌표가 똑같으니까 거리 구하면 3 4 5지 4랑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5다 이렇게 구해내면 되겠지. 그치? 이런 계산 과정보다 세 점이 나오고 얘네의 외접원의 식을 한번 구해봐라 라면 일반형에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세 변의 수직이 등부선의 교점을 구한다 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했거든. 자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원을 하나 그려볼 거고 여기에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가면 안 만날 거고 이렇게 가는 애라면 이렇게 가는 애라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애라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지. 그치? 자 그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고 자 어떤 판별식이냐면 이 직선 노란색 또는 얘와 원과 연립을 하게 되지. 그럼 노란색은 얘랑 교점이 안 생기니까 공통인 해가 없고 얘는 공통인 해가 하나 있고 얘는 두 개가 있어. 그래서 그 실근의 개수에 따라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이용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데 자 이거 원의 중심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하고 요게 우리가 요 색깔 요렇게 되어 있는 걸 접선이라고 하지.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상황일 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을 때 요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 만나게 되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클 때 만나지 않고 그 다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을 때 짧을 때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네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돼? 라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 처음 방법은 대입을 해보고 x제곱 더하기 자 이것에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4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 해서 판별식을 써보면 되지. 자 판별식을 쓰면 얘는 몇 군데서 만나게 되니 만약에 0보다 크면 두 군데서 만나 만약에 0이면 한 군데서 만나고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안 만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지.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원의 중심 얼마야? 0,0과 그 다음에 직선 x-y 플러스 1은 0하고의 거리와 반지름이 얼마야? 2지. 얘네를 비교하는 거지. 그럼 얘 거리 하면 루트 2분의 자 절대값 빵빵 넣고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랑 2랑 누가 크냐라는 거지.
맞아. 그럼 얘가 더 크다라고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반지름이 더 큰 상황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지?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보다 반지름이 더 큰 상황이니까 두 군데서 만나는 상황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니?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실제 문제에서 항상 늘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접선을 구하거나 또 그들의 길이를 구하거나 뭐 이런 유형인데, 자, 접선에는 세 가지가 있지.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원이 있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있다면, 가장 심플하게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겠지. 또 직선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y는 자, 기울기만 아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y는 2x 더하기 너는 몰라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여기에 접해야 되는 거니까 대입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4nx 더하기 n제곱은 5 빼기 5는 0 이렇게 하면 연립을 한 거고 5x제곱 더하기 4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그러면 판별식은 0이다. 접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떤 게 돼? 계산해내면 b-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n은 5와 마이너스 5가 나오지. 그래서 접선 방정식을 구한 거야. 얘가 5일 때도 되고 마이너스 5일 때도 돼. 이렇게 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머릿속에 좀 담고 있어야 돼. 접선을 구할 거다라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둬야 될 건, 만약에 기울기가 주어진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도 기울기가 2인 접선하면 이렇게도 이렇게도 두 개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점이 주어진다. 이 점에서 접선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한 개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 다음에 외부의 한 점,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 그으면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두 개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개수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y절편이 두 개가 나오게 되더라 라고 구해주면 되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는 어떤 공식도 있었지. 요거는 좀 외워뒀으면 좋겠고, 자, 공식을 유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한 방법 그대로를 하면 되는데, 뭐 수업 때도 해주시진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r제곱, 그 다음에 y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세팅하고 얘를 모르니까, 자, 이걸 구하려면 여기다 집어넣고 판별식은 0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n은 하고 식이 정리가 되지. 자, n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워둬야 될 건 뭐냐면 중심이 원점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라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이 공식은 다른 데서도 활용이 또 되니까 알아두면 좋겠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이 공식에 바로 집어넣는다면 익숙하게 너희가 해야 될 모습은 뭐가 되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루트 5지, 반지름이 루트 m제곱, m이 기울기니까 더하기 1 하면 5가 돼서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원 위에 한 점, 자, 원이 있는 한 점인지 아닌지 확인은 대입해서 성립하는 원이 한 점이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계산으로 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자, 그러면 원 위에 점이 이렇게 됐다. 얘도 공식이 있단 말이야, 공식이. 이것도 좀 외워두면 좋겠는데 공식 먼저 써줄까? 공식 말고 다른 걸로 구하는 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 원을 먼저 그릴 걸 그랬나? 이렇게. 자, 얘 위의 점 3,1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하래. 이렇게. 잘 봐. 여기는 이제 여기가 3,1이야.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을 하면 수직 이렇게 되지. 수직. 자, 그럼 이제 해야 될 게 너무 명확해. 뭐냐면 얘가 수직이니까 우리 얘 기울기가 뭐야? 0,0과 3,1이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지.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건 거기에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되니?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3,1을 지나는 직선만 구해내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이렇게 구하면 뭐 너희가 실제 시험에서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이제 뭐 또 문제가 다양하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뭔가 유도하는 빈칸 넣기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한번 해볼 거야. 자, 얘 위의 점 3,1에서의 접선 방정식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공식을 하나 써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유도하는 것도 이렇게 얘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이 뭐가 되냐라면 자, 이렇게 외워두면 되지 않을까 싶다. x제곱이면 x가 2개 곱해져 있는 거, y제곱이면 y가 2개 곱해진 거. r제곱은 그냥 쓰시고 하나하나에다가 이제 1 써주면 되거든. 그럼 이걸 적용해서 바로 구해본다면 x1이 3이고 y1이 1이니까 x1 x 더하기 y1 y는 얘 이렇게 하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밖에 한 점에서 근거인 거야. 얘도 뭔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원을 먼저 그려볼게. 그림 안 그리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야. 여기가 1,3.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접선을 그어보래. 그래서 그걸 구할 거야. 그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럴 때 이제 하는 요령은 한 점은 아는데 직선을 구할 건데 기울기를 모르지. 그러니까 1,3 기울기가 m인 이 원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 방정식을 세팅을 해보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3이지.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세팅을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잡아놓은 건 뭐냐면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 그러니까 기울기 모든 접선을 다 나타내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건 하필 그런 접선 중에서 1,3을 지나는 애를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1,3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m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제곱을 할 거고 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9는 얘는 사라지고 9 m제곱 더하기 9. 그래서 이렇게 되며 8m제곱 플러스 6m은 0이다. 그러면 m으로 묶어내면 m은 0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m은 0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y는 여기다가 이제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 y에다 0 넣고 그 다음 m에다가 0 넣고 m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넣고
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보면 어떤 방법이냐면, 자, 이 접점을 세팅하는 거야. 접선을 그었으면 접점이 생기겠지? 그럼 앞에서 배운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면, 자, 이 원 위에 있는 x1, y1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뭐지? x1, x 더하기 y1, y는 9 이렇게. 근데 걔가 뭘 지나? 1,3을 지나지? 그러니까 x에 1 넣고 y에 3 넣으면 x1 더하기 3y1은 9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1, y1은 원 위의 점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9 이렇게 되겠지. 가능하지? 그럼 얘네들을 연립하면 되겠네. 어떻게? 뭐 x1은 9-3y1 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서 정리를 하면 y1 값이 나올 거고, 그때 x1이 뭔지를 순서상을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어디다 넣는 거야? 내가 구하는 접선이 이거니까 여기에 x1과 y1에 대입을 하면 접선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지. 자,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이런 방법들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접선들을 다 한 번에 또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도 있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지금 영상을 준비한 건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그 다음에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한다라는 한 가지 방법만큼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시험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접근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성질도 하나 좀 알아뒀으면 좋겠거든. 자,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으면 두 개가 생기겠지.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면 수직이 될 거고, 접점에 연결을 하면 수직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둘도 연결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 되는 거지. 그지? 역시 수업 때는 배웠을 거라 생각해. 각도가 이걸 x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이게 현이 되니까 합동이고, 잠깐 이렇게가 될 거고. 그럼 여길 내가 x라고 하면 이 큰 삼각형에서 보면 여기 각도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동그라미랑 x를 더하면 90도가 되지. 그 다음에 다시 이 삼각형에서 살펴보면 여기가 90이면 여기가 x면 여기는 동그라미가 될 거고, 그럼 너가 90이니까 너가 동그라미면 너는 x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면 어때? 자, 이것도 동그라미 x90, 동그라미 x90 닮음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풀게 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 내용도 좀 정확히 알고 있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용어보다도 그림으로 나왔을 때의 공통 접선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도 있으니까 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지금 하는 것들을 다 외우란 얘기가 전혀 아니니까. 자, 사이즈가 다른 원 두 개가 있어. 이렇게와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의 바깥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는 거거든. 그러면 계산을 끝까지는 하진 않을 거고 방법에 대해서 볼 거야. 자, 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하나 연결해 볼게. 얘도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요렇게. 자, 때 이제 요걸 구해야 되거든. 그럼 얘가 얼마냐면 6,8이야. 반지름은 2고, 그 다음에 얘는 0,0의 반지름이 7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90도, 90도. 그럼 얘랑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을 거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걸 구하나 이걸 구하나 똑같을 거고 90도, 90도니까.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는 5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중심이 나와 있으니까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나오게 되면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걸 구해내면 되겠지. 별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지만 그거 용어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만약에 문제가 안쪽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의 길이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역시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렇게 하는 작업은 똑같아. 얘나. 자, 그러면 뭘 할까라면 중심 사이의 거리, 얘 중심들이 다 나와 있잖아. 사이즈가 좀 작은 거 중심이 6,8, 반지름이 2야. 그 다음에 얘는 중심이 0,0의 반지름은 4야.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연결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구하라 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했던 거라 표시를 안 하고 갔지만 90도 90도지. 자, 그럼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을 거거든. 이렇게 여기가 약간 연장선을 그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니 응? 이렇게. 자, 그러면 얘 반지름이 4였고 얘가 2니까 얘가 얼마냐면 6이 될 거고, 이것도 막 공식처럼 써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거리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요 형광색 녹색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혼자서 이걸 잘 그려보고 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건 알겠지? 일단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중심끼리 연결을 해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는 유형의 문제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선 중에서 원 밖에서 이제 접선을 긋게 되잖아. 그럼 걔네가 이제 수직일 때 뭐 이런 조건의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뭐 예를 들어서 5,K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이 수직이다라고 했거든. 자, 그럼 우리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구하는 거에서 했듯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해서 기울기가 m인 이 원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 방정식을 세팅할 거야. 그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이 루트 32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하필이면 걔가 뭘 지나냐면 5,K를 지나. 자, 그러니까 K-5m은 뿔마 루트 3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K제곱 마이너스 10mK 더하기 25m제곱은 32m제곱 더하기 32 이렇게 돼. 그러면 3이 이용하면 7m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0km 더하기 32 마이너스 k제곱은 0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건 이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접선을 두 개 그었는데 걔네가 수직이다라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면 이것의 해가 바로 그 기울기가 될 거고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럼 그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니까 여기서 두 분의 곱은 7분의 32 마이너스 k제곱이야.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되니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고 약간 일반화 시켜서 한번 해볼게. 뭐 여러가지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추가로 하나 정도 그냥 공식스럽게 알아둬도 괜찮고 자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했던 짓을 일반화 시켜서 해볼 거거든. 그러면 P, Q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된다라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세팅할 거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근데 얘가 이제 하필이면 P, Q를 지난다. 그럼 얘를 넘기겠지? 그 다음에 또 뭐 해? 제곱을 하겠지.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R제곱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QM 더하기 Q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옆에서 했던 것처럼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의 두 분의 곱은 P제곱 마이너스 R제곱 분의 Q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곱하게 되면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2R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걸 만족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지. 자, 그래서 옆에 문제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만약에 이걸 알고 있는 애라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2R제곱하면 R제곱이 32니까 64. 그럼 K제곱은 64 이용하면 39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구해도 K제곱은 39. 사실 알고 있다면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내용을 하지 못하면서 이것만 외우거나 이러는 건 추천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선의 방정식이야. 원은 정리하고자 하면 할 게 참 많긴 한데 일단은 또 필요하면 한 대로 영상을 조금씩 찍어 보도록 할게. 자, 극선의 방정식 활용도가 상당히 높지. 자, 무슨 얘기냐면 접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이제 지금 하려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요 갈색 선을 구해봐 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두 개를 앞에서 배운 것처럼 구하고 걔네랑 원하고 연립을 해서 x1과 y1, x2, y2를 구한 다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구해내면 되니까 계산이 엄청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또 종종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접점이 x1, y1, x2, y2니까 x1, y1에서 그러니까 이 원 위에 점에서의 접선 방식 공식 있지? 자, 아까 앞에서 했던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하나 써보면 x1, x 더하기 y1, y는 4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접선 방정식은 또 뭘까? x2, x 더하기 y2, y는 4 이렇게. 그런데 이 직선이나 이 직선이나 다 어딜 지나냐면 3,4를 지나지.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 될 거고 x에 3, y에 4 넣으면 3x1 더하기 4y1은 4 3x2 더하기 4y2는 4 이게 성립한단 말이야. 가만히 보니 모양이 어때? 3x 더하기 4y는 4에 x와 y에 x1, y1, x2, y2를 대입해서 성립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그럼 얘가 직선이거든. 그러면 두 점을 대입해서 성립한다라면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은 바로 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되겠어? 자, 이걸 일반화시켜서 공식할 수 있겠지? 원이 나왔고 여기서 그은 접선이 있고 그들의 접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은 하면
마치 요 접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공식처럼 이게 x1, xy 여기를 x가 2개, y가 2개 해서 여기 x 하나에 x좌표, y 하나에 y좌표를 넣는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지. 알겠지? 사실 몇 가지 더 좀 넣어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기본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로 이 정도에서 일단 첫 번째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 너희 시험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수업을 해나가면서 너희가 좀 많이 어려워하거나 질문이 많이 나오는 주제로 시험 때까지 몇 개를 더 올려볼 생각이야.